예. 지금 들어왔어요. 아, 예. 예고해드린 대로 최준영 네. 박사님과 네.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준입니다. 야, 최준영 박사님 오신다고 다들 식사도 안 하시고 기다린다고. 아, 정말요? 네. 최 박사님은 놓칠 수 없지. 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3년 전에 최준영 박사님은 그나마 조금 한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 그랬어요? 사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친구 같았는데. 야. 아, 그때 친해놓을 걸. 아, 지금도 친하시면서 왜 또? 나는 친한데. 네. 제가 이제 최준영 박사님하고 서로 이제 친한 척하고 있으면. 예. 야, 이 프로 조심해. 너 네. 최준영 박사님인데. 아니, 최준영 박사님은 진짜 특이한 게 뭔지 알아요? 오랜만에 뵙잖아요. 네. 그러면 다들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최준영 박사님 보면 다 허그를 해. 진짜 그 희한해요. 좋은 거지. 네. 이 프로는 매일 보고. 네. 최 박사님은 자주 못 보니까. 그럼요. 자주 못 보니까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매일 볼 때 잘하십시오, 여러분. 네. 네. 자, 우크라이나 이야기 여기저기서 뭐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생각보다 좀 잘 버티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첫 번째 구상했던 공세는 이제 디펜스를 이제 해낸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72시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서부터 러시아군은 일단은 병력을 재정비하는 상태로 많은 지역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철수시킬 건 철수시키고 그다음에 보급을 이제 강화할 건 강화하고 이제 그러면서 현재 나타나는 모습은 초반에는 어떻게든 수도인 키예프를 이제 조기에 빨리 점령을 해서 충격과 공포로 이제 지도부를 붕괴시키겠다 네. 하는 전략이었는데 일단은 그 전략은 현재는 이제 안 되고 있는 안 거죠. 되고 있는 것 예. 같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키예프를 이제 포위하는 이제 포위망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참고로 이제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하루에 한 2번 정도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전체적인 전황 브리핑. 전황 브리핑을 하는데 이제 뭐 다 믿을 수는 없고요. 예. 또 그쪽에서도 이제 그 세부적인 사항들 특히 뭐 특정 지명이나 이런 걸 거론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역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이제 이야기하는 순간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제 반응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키예프 북쪽으로부터 가해지는 압력은 계속 이제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서쪽은 폴란드하고 이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키예프로부터 폴란드까지 이어지는 축선이 한 2개 정도 되는데 지금 한 개의 축선은 일단은 러시아 쪽이 이제 장악을 한 것 같고 나머지 한 개 축선을 이제 장악하기 위한 이제 움직임, 그다음에 이걸 방어하기 위한 이제 그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여태까지 좀 잠잠하던 서쪽 지역도 이제 뭔가 이제 흐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일단 이루어진 이제 특징 그 전황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쭉 파악해본 바로는 우리나라 분들이 생각하시는 전선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전선에서 밀고 땡기고가 아니고 네. 서로가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쪽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뒤로 돌아가고 예 이런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막 엉켜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러시아 전차 부대가 앞으로 나가면 그건 일단 통과시켜 보내고 네. 뒤에 따라오는 이제 유조차 이런 보급 부대를 뭐 격퇴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도시 점령을 아직까지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다 실패를 한 상태에서 일단은 도시를 피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 키예프 주변 지역으로 내달리는 네. 도로를 통해서 제일 빠르게 일단 가자라는 쪽으로 전술을 수정해서 해왔는데 뭐 도로라는 것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 주변 지역에 매복했던 이제 우크라이나군한테 이제 꽤 큰 피해를 이제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기존 전술에 대한 이제 수정, 그 다음에 뭐 3일이나 4일 정도 이제 일선에 있었던 친구들에 대한 교대, 뭐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사실 그러한 목적이 더해지면서 지금 현재 뭐 협상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오지 않겠는가. 서로가 이제 시간을 좀 벌기 위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뭔가 정비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만회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투가 이제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뭐 예.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한 남쪽 같은 경우는 러시아군이 당초 의도대로 차근차근 진격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네. 동부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이제 견고하게 옛날서부터 이제 몇 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이제 잘 디펜스를 하고 있는데 남쪽이 이제 뚫리면서 잘못하면 이제 등 뒤로 적을 맞이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있다라는 예. 게 맞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퀘스천이 찍히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이제 어쨌든 간에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게 72시간을 버틴 다음에 국제사회가 변했죠. 그렇죠. 요즘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무기를 예. 추가적으로 지원해줘도 예. 얘네들이 뭔가 되겠다. 우리가 도와주면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다들 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기저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동안 엉덩이 빼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던 독일마저도 이제 뭐 대전차 미사일, 뭐 대공 미사일 한 1,500발 정도를 지원해주겠다라고 예. 뒤늦게 나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자식이 저거 잘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예. 같은데 도와줘도 안 될 것 같은데 싶으면 사실 사람들이 선뜻 도움에 그 손을 안 내밀어요. 네. 근데 의외로 버티고 어떻게든 자관 본인이 수습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신경을 써주고 예. 도움을 이제 주게 되죠.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고, 예. 그리고 의외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전 경험이 매우 풍부한 군대다라는 사실을 저도 느껴요. 왜요? 아, 왜? 그래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이제 분리주의자들 때문에 도네츠크, 루안스크 지역에서 계속 지금 8년째 이제 전투를 예. 이제 게릴라 반군들이 장악한 지역들을 둘러싸고 이제 전투를 치르는 거죠. 예.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면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부대 단위로 계속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이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과거의 징집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2014년 이후에 이제 징집제와 모병제를 이제 혼합한 이제 네. 이런 체제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교관들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이나 캐나다 뭐 또는 이제 유럽이나 이제 이런 나토 소속의 제대로 된 교관들이 와서 이제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예비군이 이제 정말 실전을 겪어봤던 예비군들이에요. 동원을 해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뭐 무기를 사용한다든지 상대방을 뭐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망설임이나 이제 그런 게 없는 이제 그런 데 비해서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한 목표나 이제 뭐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러시아군 병사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잡히고 난 다음에 나 어디로 오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러시아군은 상대를 너무 쉽게 이제 평가를 아마 했던 것 같고 그 쉽게 평가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좀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가라보고라고 그러죠. 네. 네. 허위 보고. 예, 위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알고 있는 러시아군하고 실제로 이 러시아군하고 좀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첫날에 정밀 타격 보통 이제 예. 우리가 이제 뭐 순항 미사일이나 각종 장거리 타격 미사일로 제일 먼저 공격을 받는 게 예. 이제 방공망, 그다음에 지휘통제본부, 예. 그다음에 그 군공항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되게 어설프다, 하다 만 듯한 제가 느끼기에는 왜 이러지? 그러니까 역시나 바로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이제 러시아군이 그 키예프 주변 공항에 이제 헬기를 보내가지고 예. 강습을 하니까 우크라이나 공군기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공중에서 공격을 퍼부어가지고 퇴치하는 네. 이제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연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우크라이나군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러시아군이 제공권 장악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도 뭐 우크라이나군 대공 미사일이 이제 그 러시아군 수송기를 뭐 격추한다든지 예.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단계는 확실하게 우리가 미군이 전투하는 걸 보면 제공권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이 실패했다. 근데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라고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용할 그런 무기가 정밀 타격 무기가 생각보다 적었던 거 아닌가. 동원할 수 있는 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다 타격이 끝나고 확인이 되기 전에 어쨌거나 이제 계획했던 대로 병력들을 밀어넣는데 네. 상대방이 이제 별로 충격을 안 받았던 거죠. 올 줄 알았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응에 나섰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는 러시아가 전면전을 안 할 거라 생각했지만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2014년 이후에 한 8년 동안 전면전에 벌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뭔가 상황이 딱 생기자마자 이제 전투기들 같은 경우는 인접한 나토 국가들을 보내버렸어요. 우크라이나 전투기를?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대피시킨 거죠. 예. 예, 대피시켜가지고
이제 다시 복귀를 시키는 이제 이런 전술을 이제 채택을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아, 땅에 아끼는 거군요. 아끼는 일단은 거. 전력을 보존해 놓은 거죠. 우크라이나 안에 있으면 러시아가 폭격을 할 텐데. 예, 물론 많이 날려 먹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군도 이제 100% 다 잘했던 건 아니고 나오는 몇몇 사진들을 보면 이제 쉘터에 넣지 않고 그냥 개활지에다가 비행기를 놔뒀다가 네. 예, 하나에 그냥, 얼만데 그게. 그냥 미사일 한 발에 그냥 한 네. 대여섯 대씩 날려먹는 장면도 나오긴 했는데 네. 어쨌거나 우크라이나는 잘 버티고는 있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하는 만큼 이제 체력이나 정신력이나 예. 뭐 그리고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고립무원의 싸움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올해는 이번 주는 하늘이 좀 도와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건 이번 무슨 주요? 말이에요? 예, 날씨가 되게 안 좋아요. 악천후. 악천후. 예, 그럼 악천후가 오면 최소한 하늘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비행기가 못 떠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뜬다 하더라도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정확한 폭격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기습적으로 특수부대나 이런 거 밀어놓으려면 헬기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네. 그도 용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비가 섞인 뭐 눈 뭐 이런 게 내리면 아무래도 기계화 부대도 이제 길만 따라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예. 예. 아 그런 것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라스푸티차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그 겨울철이 되면 네. 밑에는 눈이 꽝꽝 땅이 얼어 있는데 네. 위에만 녹았다가 풀렸다가 하면서 위에가 진창이 되잖아요. 네. 우리 옛날 2월달에 봄방학 때 놀다 보면 맨날 진흙에 다 묻혀가지고 혼나는 네.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발생을 하죠 매년. 그게 지금 보통 한 3월 중순 정도라고 보면 이제 한 2, 3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 네. 그때까지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계획대로 지금 뭐가 안 먹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 예. 그럼 러시아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뭘까요? 일단은 러시아 진영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오늘 이제 그 러시아군 현대화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되는 네.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던 이제 참모총장을 이제 해임시켰어요. 일단 지휘부 교체에 이제 나섰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진짜 열받았나 보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지휘부로는 엄청난 압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청난 압력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제 저쪽이 수비 태세는 다 갖춰놨다는 걸 확인을 하고 나면 예.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압도적인 화력 밀어붙이는 거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 잘 막았는데 이제 이 다음에 나타날 모습이 사실 되게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러시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전 수칙이나 그 전에 이제 통용되던 뭐 민간인 피해 최소화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력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표를 달성해라. 그 목표라는 거는 어쨌거나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복, 예. 그다음에 친러 정권의 수립, 예.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수단이라는 게 지금처럼 군인들만의 된 일이 아니고 이제 훨씬 잔인해지고 훨씬 잔혹해지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이제 열압력 폭탄이라든지 예. 대구경 화기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식이에요. 키예프를 포위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할 수도 있겠죠. 예. 멀리서.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경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24시간을 주겠다. 24시간 후에 초토화된다. 나가라. 어디 통로는 열려 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옛날 2001년인가요? 그 그로즈니 이제 체첸 공화국 이제 초토화 시킬 때처럼 도시를 초토화 시킬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는데요? 열압력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러시아군이 이제 그 기계화 부대를 밀어넣었죠. 예. 근데 이제 탱크를, 체첸 이제 반군들이 이제 그 RPG라든지 이런 이제 소형 경량의 대전차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서 예. 반나절도 안 돼서 러시아군 뭐 거의 기갑 한 여단 하나가 날아갔죠. 속수무책으로 큰 피해를 이제 당하고 겨우 이제 빠져나왔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술을 완전히 바꿔서 도시를 지워버리는. 예, 왜냐하면은 시가전을 제대로 벌리려면 엄청난 병력이 필요해요. 예. 특히 뭐 1, 2층짜리 건물이 있는 농촌도 아니고 키예프 같은 대도시에서 만약에 시가전을 벌인다 생각하면 층층마다 다 소탕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방법이 그럴 만한 병력을 집어넣으려면 아마 중국군 정도 동원해야겠죠. 보면 그래서 쉽지 않아요 러시아군. 그러니까 러시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을 밀어내고 건물을 파괴하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파괴하는 방법이 건물 한두 채면야 뭐 예. 저주포를 들이대서 파괴를 예. 할 수도 있지만 건물이 많고 면적이 넓으면 그런 방법으로도 안 되면
제일 만만한 거는 이제 열압력 폭탄이죠. 이제 액상에 어떤 기화된 것들을 쫙 뿌려놓고 예. 한번 빵 터뜨리면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충격파, 열, 압력 이런 거를 생산하면서 이제 초토화를 만들죠.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뭐 보통 열압력, 예, 열압력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열압력탄. 보통은 통상의 경우에는 이제 지뢰밭 제거 때 제일 쓰죠. 지뢰밭이 쫙 있는데 예. 일일이 하나씩 제거할 시간도 없고, 네. 이럴 때 이제 그 위에다가 그 열압력탄 하나를 떨구면 예. 이제 열과 압력에 의해서 알아서 지뢰들이 다 뒤집어지고 터지는 거예요? 터져버리니까 네. 이렇게 생긴 폭탄 같은 거예요? 이제 작은 사이즈부터 항공기에 실는 큰 것까지 다양한 사이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보통 폭탄과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이 뭐냐면은 화약이 안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쉽게 확산되는 이제 액상의 물질들, 불이 잘 네. 붙는 물질들이 네.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액체가 빵 터지면 무슨 에어로졸 같은 게 쫙 퍼져요. 번지겠네요. 쫙 예. 퍼지다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제 뇌관이 터지면서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죠. 불이 한꺼번에 붙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 이제 불이 딱 붙으면 아. 보통 폭탄이 터지면 한 번 빵 터지고 끝나는데 네. 이거는 인화 물질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열이 나고 그다음에 주변에 산소를 이제 빨아들이고 예. 태운다. 예,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압력들이 충격파가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문 꼭 뒤에 숨어 있으면 사실은 네. 우리가 직사 사격을 하면 요게 막아주면 나는 안 죽잖아요. 예. 근데 확 터져가지고 열기, 그다음에 산소를 다 빨아들이고 그 거대한 압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면 한 번은 버텨도 두 번은 못 버티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다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붕괴된다라는 게 건물 벽, 기둥 이런 것도 다 붕괴될 수 있죠. 그럼 예. 건물 자체가 건물이 무너지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하겠냐라고 네. 생각이 들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없다고요? 없죠. 이미 제재 조치 다 받을 거 다 받았고. 예. 예. 여기서 물러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뭐 원상복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의 영도력, 통치력, 체면 이런 거를 시험대에 올랐다고 오른 거죠. 어. 그럼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이제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든지 아이고야. 아니면 나의 당초 의도가 예. 뭐 여러 가지 희생이 컸지만 달성됐다라는 것들을 과시를 하는 상처뿐인 영광일지도 모르지만 주변 국가에 너희들 선을 네. 넘으면 잠깐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헤비급 파이터 비교적 생각보다는 여기저기 상처도 많이 나고 피도 많이 났지만 예. 어떻든 간에 상대방을 이제 밟아버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마지막 남은 이제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핵무기 얘기는 어떻게 봐야 돼요? 푸틴이 꺼낸 핵무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핵무기 이야기를 꺼냈던 거는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다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도 힘든데 네. 나토가 본격적으로 이제 지원에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게 작게 보면은 소화기 이제 우리 소총류나 이런 데 쓰는 탄약부터 네. 크게 보면 뭐 대전차 미사일, 그다음에 심지어 항공기까지 넘겨주기로 지금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바로 쓸 수 있는 예. 구소련제 이제 미그 29나 예. 뭐 수호이 27 이런 이제 주로 이제 미그기 계열들을 예, 이제 예. 가져가라. 네. 그럼 우크라이나 조종사들만 오면은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네. 이런 본격적인 지원이 되면 러시아군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은 이제 핵 버튼 갖고 와. 책상에 올려놓은 셈이죠. 네. 간섭하면 난 언제든지 누를 수 있다. 아이고야. 누르면 뭐 어디로 날아가요? 미사일이? 그거는 이제 뭐 결정하기 나름이죠. 뭐 전략핵을 쓸 건 아니고 예. 주로 이제 뭐 전술핵 단위로 이제 사용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정말 극단적인 경향이라고 보지만 네. 사실은 누가 예상했나요? 이렇게 전면전이 될 거라고는. 저도 여러 번 여기저기서 이야기는 했지만 예. 잘해봐야 이 동쪽 네. 뭐 도네츠크나 루안스크 조금 멀리 나오면 드니프르강 그 주변 우크라이나를 동서로 나누는 강 뭐 어느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지 키예프를 노리고 한꺼번에 밀고 들어올 거라고는 설마 예. 설마 했잖아요. 예. 근데 다 예상이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것들은 이제 치우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술 핵을 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 보면 견고한 이제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이제 계속 버텨가지고 버티고 있어 도저히 이제 안 된다. 예.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킬로톤 단위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원자 뭐 저기 핵무기 단위는 이제 톤 TNT 네. 단위로 환산하잖아요. 킬로톤이라 그러면은 1킬로톤짜리 조그마한 거라 그러면은 이제 TNT 1톤이죠 보면 1000톤이죠 보면은 예. 예.
메가톤이라고 100만 톤 단위고.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전략 핵무기, 상대방 도시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어. 예.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전략 핵무기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함부로 쓰는 이제 물건이 아니고 실제로 전장에서 내가 전술적인 목표로 내가 저 돌파구를 내가 확보하겠어. 아니면 저 공격하는 세력을 내가 한 번에 지워버리고 싶어. 라고 쓰는 게 이제 전술 핵무기고 그것의 형태는 되게 다양하죠. 뭐 항공기 폭탄부터 네. 그다음에 뭐 핵폭탄, 그다음에 뭐 단거리 미사일,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나토가 하고 이제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대치하던 1980년대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시나리오가 이제 핵을 쓰는 거예요. 초반에 이제 뭐 바르샤바 조약군이 이제 서독 쪽으로 이제 풀더갭이라고 하는 그 지역 갭이 있습니다. 그 딱 밀고 내리기 좋은 지형이 있거든요. 예. 그럼 거기로 밀고 내려오면 이제 미군과 나토군이 필사적으로 이제 항공기, 그다음에 뭐 그 대전차 헬기, 아파치 같은 거, 예. 그다음에 온갖 포탄을 퍼부어서 저지를 하지만 다 알아요. 저지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남는 방법은 거기다가 이제 전술 핵무기를 떨구는 거죠. 그럼 한 번 떨구면 적전차 한 100여 대 정도씩은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면 이제 이쪽에도 당연히 서독 지역에도 상대방 핵무기가 날라오겠죠. 아이고야. 예. 그래서 냉전 시기에 소속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거는 어떤 전쟁이 나기만 하면 이 독일은 이제 핵 전쟁의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이고, 예. 그렇게 해서 독일 민족과 독일은 이제 소멸된다라는 것이 뭐 확실한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가급적이면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를 해서 그러면 상대방 도시도 때리고 그렇게 때리면 이제 미국도 맞을 테니까 미국도 더 빨리 개입을 하지. 예. 우리만 죽으라고 하진 않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이제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독일의 어떤 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둘러싼 논쟁은 되게 격렬하고 치열했는데 예. 사실 다 잊어먹었죠. 그런 일이 벌어질까 싶었는데 지금도 뭐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자 열압력 폭탄 예. 이쪽에는 전술핵 예. 난 뭐든지 다 쓸 수 있어. 라고 2번, 3번 이야기를 하면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럼 러시아가 핵을 썼는데도 핵으로 반격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은 나토 영토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프랑스가 만약에 그 뭐 개입을 했다. 네. 왜 남의 나라 일에 참견이냐는 참견이 나면서 이제 파리로 한 발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핵을 가진 나라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 대들기 어렵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직접 병력 파병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제 물자로 지원해주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물자 지원도 점점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져요. 왜냐하면 러시아군이 이제 핵 얘기를 꺼내 아니 폴란드 접경 지역과 연결되는 그 통로들을 예. 이제 장악을 하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해상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러시아 해군이 지금 흑해를 이제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그 임무를 맡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 퀘스천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각국은 그래서 지금 다들 최대한 빠르게 이제 무기를 보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네. 대후에 이제 뭐 폴란드, 뭐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고 뭐 스웨덴이나 이런 중립국들까지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보면. 협상 얘기가 카드가 던져지긴 했잖아요. 네. 이제 협상을 이제 해보자. 네. 근데 거기에서 뭐 좀 뭐 지금 워낙 예민한 때라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협상을 할 거예요. 협상을 네.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협상 장소를 둘러싸고 한바탕 또 결렬됐다가 네. 일단 벨라루스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되게 애매한 표현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당초에 했던 요구 사항들은 그런 거예요. 97년 나토가 97년 이전 상태로 돌아가라. 97년에 무슨 일 있었죠? 97년에는 이제 그 서로가 딱 여기까지라고 정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나토가 동쪽으로 이제 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동독이 아마 그때 나토에 배웠죠. 가입할 때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오케이 동독까지 서류상으로 됐던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구두 약속이다. 뭐 그냥 말한 거다. 남자끼리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동독은 누가 봐도 이제 소독에서 통합이 됐으니까 예. 그러면은 하나로 되는 게 맞아. 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건데
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 급한 상황에서 네.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들 이제 나토의 우산 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내걸었던 조건 중에 하나는 이제 러시아 인접 지역에서 나토 훈련 금지. 그다음에 97년 이전 지역으로의 이제 장비 철수.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이후에 폴란드, 뭐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가입했잖아요. 나토에. 여기 나토의 이제 장비들 여러 가지 뭐 미사일 갖다 놨는데 방어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철수시켜라. 뺏겨라.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친서방 정부 이제 사퇴. 그다음에 루안스크, 그다음에 그 도네츠크 인정. 네. 뭐 이제 뭐 이런 조건들이었어요 원래.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전면적 무장 해제. 근데 뭐 지금 들어줄 수가 없는 이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카드를 맞춰 이제 봐서 서로가 예. 면도 살리고 실익도 찾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는 그런 카드를 진지하게 맞춰볼기에는 이제 전선의 상황들이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더 피와 이제 희생으로 그 카드의 계산을 맞출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게 러시아는 계속 이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아닙니까? 아니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는 2000년 이후에 전쟁을 길게 한 적이 없어요. 다 정광석화처럼 3일, 길어봐야 3, 4일 하면은 네. 끝내고 나오는 어떤 네.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지금 여러 가지로 드러내는 취약점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다니면서 보급을 해주고 뭔가 그 보급로를 지키고 여기에 대한 공격에 대한 다시 반격을 하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썼던 거죠. 사실은 뭐 군대에서도 우리 공격용 무기, 뭐 예. 큰 이제 자주포 이런 건 다 누가 봐도 이제 신경이 쓰이고 멋있는 대상인데 트럭. 네. 그다음에 그 트럭을 지키기 위한 이제 그 수송대 호위병 뭐 네. 이런 건 전혀 신경 안 써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이라크나 아프간에서 숱하게 털리고 나니까 이제 거기다 장갑화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무인 드론기도 같이 날리고 그다음에 각종 전자파를 통한 그 아이디 급조 폭발물을 미리 이제 전파 방향으로 날려버리는 여러 가지 온갖 방법들을 동원한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미군 통계로 보면 전선에 10,000명이 나가 있으면 그 후방에는 그 10,000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 7, 8만 명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병력 10만 명. 그러면 실제로 이 그 전선에서 나가서 싸우는 병력들은 15,000밖에 한 15,000에서 많아봐야 한 2만 명 정도로 보는 게 사실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계산을 진지하게 안 했던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 그렇다고 지금 뭐 당장에 그거를 다 채워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까지 끄집어내지 않고 있던 그런 이제 정말 이제 그 티어 1급 국가들끼리 붙었을 때 쓸만한 이제 각종 포병, 자주포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냥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러시아 그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처음부터 빨리 끝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렇죠. 예상보다 우크라이나군이 잘 저항하고 그렇죠. 그러면 더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실패한 이를테면 공중 강습 부대가 들어갔는데 실패했는데 몇 번을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공항마다 아주 처절한 혈투가 벌어졌죠. 예. 그런데 대부분 다 실패했죠. 아하.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되게 압박을 많이 받았던 거고 네. 어떻게든 이거를 한 군데라도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상대방 이제 비수를 들이대서 빨리 끝내고 싶은 욕구였는데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나간 이제 상황이 돼버렸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차근차근 뒤에 부대들을 이제 보내고 앞에 있는 부대들은 빼줘야 되고 네. 이런 이제 그러면 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차근차근 하면 러시아가 분명히 유리하긴 하죠. 유리하긴 한데 뭐 하루에 뭐 전비가 뭐 200억 달러씩 들어간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히 모르죠. 근데 러시아도 힘든 상황이 이제 되는 거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간 이게 이제 상황이 뭐 2, 3주 정도 이렇게 더 지속이 된다라고 보면 러시아가 지난 20년 동안 육성해 놓은 이제 재래식 전력 상당수를 날려먹을 수 있는 네.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켜보고 있는 뭐 미국이나 나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으로는 즐겁죠. 그렇겠네요. 상대방이 이제 예. 털털 털리는 모습들을 이제 보는데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전개가 튈까봐. 됐을 경우에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이제 커질 겁니다. 보면. 러시아가 계속 심각하네. 빨리 끝내고 가려고 점점 강수를 둘 텐데. 네. 근데 이제 강수를 두는 게 포병 아니면 기갑 뭐 사람이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예.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점령을 하려면 충분한 머릿수가 필요해요. 근데 예. 우크라이나 국토 꽤 크고요. 우크라이나 국민 4천만 정도 4,500만인가 정도 됩니다 보면은.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온 국민들이 이제 공영 방송에서 맨날 나오는 게 이제 화염병 예. 제조 방법. 예. 그다음에 각 그 러시아 그 전차부터 시작해서 각 차들 보여주고 주요 타격 지점 화염병 여기 던져라. 네. 맨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정말 총력전이에요. 뭐 포크레인을 가지신 분들은 무조건 땅을 팔아, 길을 예. 팔아. 못 들어오게. 그다음에 뭐 그것도 못 하실 분들은 저기 도로 표지판을 다 떼라. 어디 와 있는지 헷갈리도록. 예. 그다음에 뭐 탱크 부대가 지나가면 일단 비켜주고 그 뒤에 분명히 유조차가 따라올 테니까 거길 그걸 타격해라. 뭐 겨냥해서 가까이서 적을 죽이려고 가까이 가지 마라. 당신이 총이 있으면 그냥 쏴라. 왜냐하면 그러면 적들은 일단 멈추고 일단 멈추면 우리 시간을 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아주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온갖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보드카 제조회사나 맥주 제조회사들은 이제 가동을 멈추고 예. 지금 화염병 제조로 다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고 싸운다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럴수록 빨리 끝내고 싶은 욕구는 더 많이 들고. 네. 그 현지에 있는 뭐 이를테면은 뭐 대대장 네. 정도가 내가 빨리 끝내고 싶어라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에서 이제 뭐 전체 육군 사령관, 네. 뭐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매일 푸틴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보고할까요? 뭐라고 보고할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결과를 갖고 와야 된다는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세지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푸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라기보다는 네. 뭔가 무언의 압력,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고 이제 격렬한 판단을 해서 과도한 이제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러시아가 센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뭐 무슨 폭탄 더 센 걸 쓴다거나.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그럼 어떤 카드를 써야 돼요? 하겠다는데 말릴 방법이 없죠. 어떻게 개입하겠어요? 직접?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키예프를 포위해놓고 아니면 하리코프를 포위해놓고 여기에 이제 열압력 폭탄을 던질 테니까 24시간 내에 모든 민간인들은 대피해라. 라고 이제 방송을 했다 쳐요. 예.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내가 러시아 군이랑 직접 맞짱을 뜨겠다고 병력을 보낼 수 있겠다 생각을 못하죠, 사실은. 네, 쉽지 않죠. 쉽지는 않죠. 그러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다 빠져나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둘 중에 하나죠. 정말 다 빠져나와서 완전히 이제 무방비 도시가 됐으면 무연립성에서 점령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점령하는 거고. 예. 그게 이제 그 민간인들은 남았고 군인들은 남아서 끝까지 저항을 하겠다. 도시 방어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 포탄을 던져놔서 도시를 초토화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진짜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크라이나가 잘 싸워 대단해 대견해가 아니고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제 결과는 정해져 있는 싸움이에요.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역전의 기회, 최선의 협상을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중요한 이제 결과는 정해져 있는 싸움이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끌고 가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지가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한 단계 에스컬레이터가 된다고 치면 버틸 수 있을까?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무섭네요.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산이 없는 그러니까 동맹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겪어야 되는 이제 비극적인 이제 상황인 거죠. 나토의 회원이었던 아니면 뭐 미국이나 뭐 아니면 뭐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하다못해 어떤 나라라고 하더 상위 바이오 협약 조약이라도 있었으면 그게 정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러시아가 그렇게 처음부터 만만하게 보고 밀어붙이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서방과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었던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선을 넘는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쭉 우크라이나 역사나 이런 걸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는 여러 가지 이 말들에 대해서 정말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분명히 동부는 이 친러시아 성향이 강해요. 러시아 예. 말도 쓰는 분들이 많고 예. 서쪽은 우크라이나가 쓰는 그 친서방 경향이 강한 게 맞아요. 맞는데 90년대 중후반서부터 이제 법률로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헌법으로 EU 회원국 가입, 나토 회원국 가입이 우크라이나의 정부의 정책 목표에 방향이었죠. 목표에 헌법에 들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를 누가 했냐 그러면은 다 동쪽 출신 지역들이 정권을 잡을 때 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 러시아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게 친서방이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보면. 예.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가다가 정권이 한번 바뀌어서 친러적인 성향이 정권이 나오면 벌써 2번 뒤집혔단 말이죠. 오렌지 혁명 때 한번 뒤집히고 유로마이단 때 한번 뒤집히고 뭐 유로마이단은 이런저런 말들은 많지만 어쨌거나 친러시아 정권 2번이 국민의힘에 의해서 끌려 내려온 거예요. 예. 그러면 정치인들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반러로 가겠죠. 그런 성향을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속에서 밸런스를 찾으려고 나름대로 다들 노력을 했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충족시켜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를 갖고 네. 와라라는 예.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의 요구가 뭐 여러 곳이 그런 거죠. 이제 나토 같은 경우는 아니 너 받으면 우리 되게 곤란할 것 같은데 너 받아도 곤란하지 않다라는 확신이 들게 좀 해줘봐.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제일 그냥 제 3자가 봤을 때 아무 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다 봤을 때 네. 제일 좋은 모델은 그래 너희들 그렇게 가고 싶으면 EU 회원국 해. 근데 대신 나토에는 가입하지 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핀란드나 이제 네. 뭐 스웨덴 같은 이제 그런 모델들이죠. 이제 보면은 너희들은 군사적으로는 분명히 중립이야. 예. 근데 뭐 그래 뭐 경제적으로야 뭐 그래 EU 할 수도 있지라는 입장을 이제 보여주는 정도가 예. 서로가 타협을 볼 수 있는 좋은 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전면전이 벌어지기 전이죠. 예. 일단 현재로서는 전쟁의 결과,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것들이 변화할 것 같아요. 대체로는 러시아가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긴다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기느냐에 관한 이제 사항인 거죠. 막 이를테면 키예프, 하리코프 이런 시대가 다 불바다가 되고 네. 모든 국민들이 뛰쳐나와가지고 화염병으로 들고 탱크 앞에 달려들다가 죽고 예. 이런 모습들이 막 전 세계에 보여지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끝났다. 예. 그럼 전쟁이 끝났다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없어졌어. 그러니 우리 제재 안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말 꺼낼 수 있는 나라 있을까요? 못하죠. 러시아에 없죠. 대한 제재는 계속 될 텐데.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러시아가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네. 뭐 포위 말려 죽이기 작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항복을 하고 예. 정리가 됐어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제재 조치를 바로 돌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 제재 조치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나섰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식적인 룰이 있어요. 전쟁의 룰은.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떻게든 네가 명분을 갖고 와라.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강대국이라면 뭐 어거지를 쓸 수는 있지만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해라. 논리를 만들어서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내 편을 드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뭔가를 이제 해라. 근데 웬만하면 유럽 대륙은 벗어나서 해라. 라는 게 이제 철칙이었죠. 이제 보면은 예. 그렇지 예. 않으면 이제 다자간이 개입해서 유고라든지 이럴 때 응징을 하고는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금기를 다 이제 깬 거죠. 힘센 나라가 옆에 예. 있는 힘 약한 나라를 그냥 들어가 버리는 일방적으로 거죠. 예. 이제 밀어붙이고 침략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19세기까지의 어떤 그러한 상황을 돌려놓은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지켜왔던 룰이라는 거를 무너뜨린 거다. 예. 그러면 같이 놀 이제 플레이어가 아니다. 그렇죠.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기에 이제 러시아 항공기들이 이제 EU 뭐 통과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뭐 스위프트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고 예. 그다음에 뭐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오랫동안 중립 러시아하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 있는 나라들이 이제 정식으로 진지하게 나토 가입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너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안 되지만 신속 회원 가입이라도 받아주겠다 일단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는 유럽 사람들 우리가 느끼는 거와 달리 유럽 사람들이 느끼게 했을 때는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 질서를 어떻게든 원상 복귀 시켜야겠다라는 생각 하나. 그다음에 모든 질서가 붕괴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새롭게 뭔가를 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건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예. 할 수 있는 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총리가 나서서 근본적인 펀더멘탈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올해 특별 예산으로 국방 예산 1,000억 유로를 별도로 편성을 했어요. 예. 뭐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다? 근본적인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예. 독일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되게 친밀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어요. 예. 그래서 러시아 옛날 로마노프 황제 시절에 이제 부인들, 예. 황후들은 주로 독일 출신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러시아 그 왕실에서 근무하던 여러 이제 관료들 출신들도 독일 사람들도 많았고, 되게 긴밀하게 서로가 이제 연결돼 있던 이제 이런 네트워크도 있고, 2차 세계대전 때 처절하게 당했죠. 예. 독일이. 그러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한테는 소련이라는 나라를 어떻게든 잘 달래고 잘 우리가 맞춰서 예. 다시는 그런 일이 겪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인식이 되게 투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의 교육을 늘리고 독일과의 투자를 늘리고 서로가 이리 얽히고 저리 예, 얽히면 네. 그러지 못할 거야. 야. 라고 생각을 해봐서 길게 보면 50년대부터 짧게 보면 1970년대부터 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독일과 러시아, 소련을 네. 엮어서 예. 뭔가 서로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 있는 다리를 허물지 말자. 예. 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가 지금 그거를 일방적으로 헐어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생각했던 세워놨던 전제 조건들은 예. 틀렸다. 그럼 전제 조건이 틀렸으면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결국 이제 국방력을 갖추고 예. 국방력을 복구하고 뭔가 미국이라는 유럽 서방 국가들의 어떤 단일한 대우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 예. 옛날로 회귀하는 거죠. 각자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 2% 국방 예산 2% 좀 달성해봐라. 근데 늘려봐라. 예. 그렇죠. 근데 뭐 독일, 프랑스 뭐 대부분 다 뭐 1.2%, 1.3% 여기서 놀고 있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독일군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비행할 수 있는 전투기는 거의 없고, 심지어 뭐 헬멧 그 방탄복 5,000개도 쓰던 거 줘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되게 내부적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죠. 예. 근데 이제 일단 그거를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1,000억 유로라는 거를 이제 투입을 하고 내년서부터 계속 올려서 이제 국방비를 추가 지출하겠다.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렵게 말하면 재군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유럽 국가들이 이제 한 30년 동안 받아오던 평화 배당을 이제 털고 다시 이제 군비 확충에 나설 수도 있는 거죠. 러시아는 지금 이렇게 했던 게 이유가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가입할 것 같은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할 것 같은 상황이 자꾸 촉박해지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뭐 지금 타이밍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방 국가가 뭔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할 수는 예. 있는 거죠. 예. 제재도 할 수 있고 압박을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를 해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위협에 반하지 않으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한 3일 정도 길어봐야 한 3, 4일 정도면 우크라이나 정부를 쉽게 붕괴시키고 예. 우리가 만드는 정부로 딱 바꿔놓고 우리는 모양새롭게 딱 빠져나오고 빠지면 되겠다. 그다음에 동부 지역에 대해서 주민투표, 국민투표 실시해서 너희들 어디로 갈래?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 쪽으로 오겠지. 그렇게 그러면은 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지 않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토의 동지를 이제 막겠다. 예. 솔직한 얘기로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받아주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렇게 나올 줄 뻔하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어 전면이 너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토 어느 나라라도 누가 건드리면 네. 나토 전체 같이- 회원국은 내가 맞은 걸로 출동해야 되는데. 간주해서 출동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회원 많이 받으면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렇죠. 회원이 일단 많고 더더욱이나 러시아하고 국경. 국경하고 만나면 이제 정말 괴로운 거죠. 네. 저 위에 발트 3국, 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런 나라들은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원체 예. 작은 나라들이니까 뭐 그건 뭐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슬라브 민족의 뿌리 같은 예. 이제 그런 면도 있고 뭐 러시아 쪽 주장에 따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뭐 푸틴 대통령 발언에 따르면 이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나라인데 예. 너희들이 그렇게 간다라는 것들은 이건 맞는 길이 아니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뭐 자기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수단들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지나고 보면 시간이 한참 더 지나고 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또 나오겠죠. 근데 예. 이제 현재로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황이 일단은 벌어졌고 예. 그 상식을 뛰어넘는 상황을 만든 뭐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푸틴?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종료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뭐 알파요 오메가인.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부를 세우려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만하자. 예. 라고 그 병력 빼. 예.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서 지도에서 지워버리려고도 나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정어정하게 애매하게 이제 뭐 이제 너도 지치고 나도 지친 상태에서 눈치 네. 빠른 이제 유럽 몇몇 국가들이 이제 살살살살 이야기를 해서 휴전이라는 뭐 모양새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하지만 어떻든 간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칼을 뽑았는데 예. 현재까지 얻은 건 없고 이제 희생만 이제 커지고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도 상당 부분 이제 훼손이 된 거는 맞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따로 국밥처럼 놀던 이 나토라는 이 세력이 갑자기 일치 단결 해가지고 총력 투쟁에 이게 나서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태평양 지역으로 갈 테니까 이제 유럽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는 입장에서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속 내키지는 않지만 어떻든 간에 다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 또 발을 이제 들여놓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협상 결과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번 첫 번째 협상이. 첫 번째 협상은 결렬될 거예요. 그냥 결렬. 네, 당연히 결렬이고 네. 이제 그 다음번 이제 또 한바탕 이제 전선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예. 따라서, 그리고 이제 러시아 내부에 러시아 국민들도 지금 되게 힘든, 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한 100배는 힘들겠지만 예. 러시아 국민들도 이제 난데없이 전쟁을 해서 갑자기 금리가 하루아침에 20%로 이제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통화 가치는 뭐 10분의 1로 폭락을 하고, 예.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고. 10분의 1이 됐어요? 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당연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팔아서 많은 거를 수입을 해서 먹고 사는 국민들 같은 경우도 다 그런 나라인데 갑자기 루블 가치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락하면 뭐 아무것도 못 사죠. 엄청난 이제 민생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팔아서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지금 스위프트에서 그렇죠. 제재가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러시아판 고난의 행군을 이제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러시아 국민들이 우리가 왜? 그렇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 아니에요. 네. 엄밀히 말하면 예. 공산당은 야당입니다 지금. 푸틴 뭐 기본적으로는 뭐 투표도 하고 정당도 있고 다당제 국가죠. 단지 권위주의적 독재 형태를 이제 띠고 있다라는 게 문제일 따름이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발언을 해요. 발언들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사실 이런 문제는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인 거죠. 박사님 지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 상황 관련해서는 박사님도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궁금한 거는 도대체 러시아군이 어떤 식으로 이제 다음 행보를 가져갈지. 예. 여기에 맞춰서 일단은 전술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 이제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이제 하게 되니까 예. 뭐 그냥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처럼 잘 막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어디서 이렇게 꼬인 걸까? 참, 어디로 시간을 돌리면 이게 막아주는지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한 지도자, 뛰어난 지도자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정권에 오래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푸틴? 네. 대통령을 20년 했잖아요. 네. 20년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년 동안 국가를 다스려. 그러면 자기 땅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했네. 장관이라 누가 네.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죠. 없을 것 같잖아요. 예. 내가 이를테면 15년 지났는데 이제 막
어디 이제 산업부 장관이 와서 우리 자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면 됐어. 열심히 했구나 정도 이야기지. 네. 내가 이야기하면은 뭐 그냥 나는 네. 다 아니까. 예. 그러면 점점 나한테 대해서 뭔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10년 넘게 통치를 할 만큼의 명민하고 카리스마 있고 어떻게 보면 술수에 능하고 한 사람들이 꽤 많죠. 예.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경로를 다 걷게 되는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판단에 엉뚱한 빠지고. 왜 저러지? 합리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뭐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터키의 에르도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네. 내리라고 지시를 하고 뭔가 되게 신정 국가를 만들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변하지 않는 인간 사회의 진리라는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 임기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게 꼭 100% 옳지는 않더라도 네.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으니까 지도자를 바꾸자 주기적으로 라는 합의에 도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백브리핑 진행자도 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오래오래 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네. 최준영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전황이 복잡해지면 한 번 예. 더 모실 건데 예. 한 번 더 나오지 마세요. 네, 안 나오고 그렇죠? 싶습니다. 이 주제로는 안 나오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